안녕하세요. 오늘은 VLAN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AN은 하나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 구별되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위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 구별되는 랜을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L2 장비입니다. L2 장비이기 때문에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인식이 됩니다. 즉 스위치 하나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한다면 이 하나의 스위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비에는 하나의 랜으로 인식이 되고, 그 랜으로 인식된다는 얘기는 그 영역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PC 1번, PC 2번을 만들어서 IP 주소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IP 주소 입력을 했을 때 ARP 프로토콜이 동작을 했었죠. 자, 그럴 때 자, 여기에 있는 1번 PC, 2번 PC, 3번 PC가 있다고 할 때, 자, 1번이 IP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ARP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IP 다른 IP를 혹시나 그 IP를 다른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RP 프로토콜이 이제 동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발송된 ARP 프레임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모든 컴퓨터들한테 다 도달하도록 브로드캐스트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즉 스위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이 다 똑같은 패킷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 형태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에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의 스위치에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 연결되어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이렇게 VLAN을 가상으로 연결을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VLAN을 이용해서 이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한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여기는 1번, 2번 BC와 3번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서로 분할되어 있는 랜이 있을 때 1번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보낸다 하더라도 2번한테까지만 그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도달을 하고 3번 쪽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할해 주는 거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VLAN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위치 하나에 여러 개의 랜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이 부분에 대한 표준은 802.1Q에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처음에 VLAN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랜이 되고, 즉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VLAN 2번, VLAN 3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즉 하나의 VLAN, 또 다른 VLAN,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가 분할이 된 후에는 각각의 서로 다른 랜에서 양쪽으로 통신하려면 중간에 이제 L3 장비인 라우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를 통해서 보내고 서로 받고 이렇게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 VLAN을 쪼개는 이유는 뭐 효율성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보안 관련된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너무 넓어져 버리면 그 안에 또 너무나 많은 장치들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장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브로드캐스트를 유발하는 어떤 웜이나 악성 코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브로드캐스트 패킷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VLAN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네트워크 이제 기초니까 VLAN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또 실습은 GNS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GNS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때 한 가지 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GNS에서 제공되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LI 기반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GUI로만 클릭해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냥 VLAN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실습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뒤에 자료에다 넣어놨는데, 지금 라우터 제가 쓰고 있는데 그 라우터를 스위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위치 모듈을 집어넣어서 라우터를 스위치로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소개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관련된 부분은 여기 워크북 7번 챕터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LA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나눠놨고요. 즉 스위치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 논리적인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VLA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이쪽에서 본 것처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구별되도록 하는 것, 여러 개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만드는 것, 결국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VLAN이 만들어지면 이 VLAN은 독립적인 스위치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위치에 동일한 VLAN을 설정해서 서로 연결해서 쓰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로 제공되어 있는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스위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VLAN을 쓰는 건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스위치에 PC 프린터 같은 장치들이 많이 연결되는데, 자,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면, 즉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많은 장치들이 들어있고 그 장치들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VLAN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분할을 해주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적절하게 분할을 해주고, 또 그 안에서만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돌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의 좀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별다른 제약 없이 서로 다 통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VLAN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서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렇게 작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쪼개져서 다른 라우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보안 향상 기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그냥 VLAN 봤을 때 정보입니다. 스위치 하나의 VLAN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간단히 보면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위치고요. 자, 스위치고 쇼 VLAN 했을 때 VLAN 1번, 가장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VLAN 1번이 만들어져 있고 그 VLAN의 모든 포트들이 다 할당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VLAN 1번이 만들어져 있고 스위치에 있는 포트는 다 1번 VLAN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VLAN 2번, 3번, 4번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스위치 포트들을 그 각각의 VLAN에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할당을 해서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VLAN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이런 특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시스코 장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show flash라는 파일을 보면 거기 이제 vlan.da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에 기본적으로 VLAN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한 대로 스위치에는 별다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위치의 모든 포트는 하나의 VLAN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호스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VLAN을 쪼개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스위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은 다 같은 도메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안에 들어있고 다 같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실습해 보기 위해서 GNS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PC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IP 주소는 191.10부터 20까지 이렇게 10, 20 이렇게 두 개 쓰겠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일부러 두 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IP 주소가 이렇게 1.10, 1.20, 2.10, 2.20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이것도 두 개의 네트워크죠. 19168 1번대 네트워크, 19168 2번대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였을 때 이제 서로 통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NS 이용해서 똑같이 토폴로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2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출해야 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름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거기에 일단 스위치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PC가 있던 거 가져오겠습니다.
스위치 하나, PC 이렇게 총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스위치, 이제 이 각각의 PC들을 스위치 연결을 해야 되겠죠. 링크 이용해서 다 연결을 해줍니다. 자, 편의상 2개는 앞쪽에 있는 포트를 썼고요. 네, 뒤쪽에 있는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된 정보들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 인터페이스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옵션을 켰습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는 0번, 그리고 1번, 6번, 7번 이렇게 앞에서부터 2개, 뒤에서부터 2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PC들을 IP를 줘야 되겠죠. 자, 모든 장치들을 켰고 일단 1번부터 순서대로 IP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P는 여기 매뉴얼에 지금 워크북에 나와 있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1번은 IP가 192.168.1.10번입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했고요. 세이브. 자, PC 2번 IP 주소 192.168.1.20번입니다. 그리고 세이브 입니다. 자, 3번. 자, 192.168 이제 2번 대역입니다. 2.12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입력을 합니다. 2.10. 자,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잠깐 여기를 보죠. 이쪽에 PC 1번 링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캡처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샤크 이용해서 이제 PC 1번하고 스위치 1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에 대해서 지금 캡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걸 옆에 두고요. 자, PC 4번. PC 4번은 19168.2.20이겠죠. IP 192.168.2.20.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죠. 자, 와이어샤크를 지금 미리 켜두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 패킷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의 스위치죠. 하나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PC 1번부터 2번, 3번, 4번 서로 IP 대역은 달라요. 자, 간단하게 보면 자, 이쪽은 자, PC 1번, PC 2번은 지금 192죠. 자, 이거는 192, 168, 1.0입니다. PC들은 자, 그런데 PC 3번 3번이죠. PC 3번 PC 4번은 19168 2점 네트워크입니다. 자, 일단 논리적으로 이런 IP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기 IP 주소 설정한다고 해도 하나의 스위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지금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IP 대역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패킷이 다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즉 2번 대역을 RPS니 여기로 보내서 다른 호스트들한테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19168 2점 네트워크와 1918 1점 네트워크는 서로 다르지만 물리적으로 연결된 스위치가 하나이고 아직 별다른 설정이 없기 때문에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프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스위치는 모든 포트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지만 여전히 이 프레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이라는 거를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우터와 상관없이 일단 논리적으로만 IP가 구분이 되기, 네트워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는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포트한테 전부 다 프레임을 보내주고 있다. 자, 그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2.20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PC 1번에서 이제 2.20으로 핑이 가는가? 자, 그러면 이건 예전에 1학년 때 네트워크를 배웠으니까 조금 이해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IP 주소의 네트워크가 다르면 서로 통신이 안 됩니다. 라우팅을 하지 않는 한. 자, 그럼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럼 PC 1번을 보겠습니다. 자, PC 1번에서 아까 분명히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여기 있는 4번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발생을 해도 1번까지 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이쪽. 자, 4번하고 스위치 1번 사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같이 열어두고요. 자,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여기는 스위치 1번하고 PC 4번이 연결되어 있는 구간을 보는 와이셔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와이셔크는 PC 1번하고 스위치 1번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PC 1번과 하나는 PC 4번과 연결되어 있는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C 1번에서 PC 4번에 해당되는 IP로 핑을 보내볼 겁니다. 그럼 그 핑에 관련된 ICMP가 제대로 이제 가는지 또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자, PC 1번입니다. PC 1번에서 핑을 보냅니다. 192.168.2.20번. 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죠. 핑했더니 19182.20한테 여기는 No Gateway Found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19168.10에서 2.10으로 넘어가려면 당연히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돼요. 근데 현재는 게이트웨이가 없죠. 게이트웨이가 없고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갈 때 게이트웨이로 간 다음에 그 게이트웨이에서 라우팅을 해줘서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서로 통신이 안 되네,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문제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아까 본 것처럼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 컴퓨터들에 내가 접근하고 싶거나 또는 이쪽 컴퓨터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IP 주소만 바꿔버리면 바로 그 해당 네트워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만들어져 있으나 IP 주소만 변동하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거나 그 네트워크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안적으로 봤을 때도 그 IP 주소만 바꿔버리면 네트워크 그룹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PC1과 PC4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통신할 수는 없지만 스위치를 거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여전히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 있죠. 자, PC1의 IP 주소를 1.10에서 만약 2.30으로 변경한다면 PC1과 PC34가 서로 통신이 가능할까? 이건 방금 전에 답을 얘기해드렸죠. IP 주소가 변경이 돼버리면 결국에 PC 1번과 3번과 4번은 같은 네트워크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통신이 다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IP 주소만 바꿔버리면 네트워크가 바로 바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VLAN을 한번 설정해서 얘를 아예 분리를 해보죠. 분리. 자, 스위치의 포트에 1, 2번, 여기 이제 3, 4번이었지만 이제 6, 7번이 되겠죠. 1, 2번과 6, 7번을 나누는데 VLAN을 쪼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스위치를 더블 클릭해보면 지금 GNS에서 제공하는 스위치는 이렇게 지휘하로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만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포트 번호 쭉 나와 있고 VLAN 어디에 속해 있고 액세스, 지금 모두는 액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VLAN에 1번 VLAN에 모든 포트 0번부터 7번 포트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여기 보면 알겠지만 add라는 버튼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포트가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0번부터 7번까지 8개만 제공을 하는데 뭐 더 많은 포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add 눌러서 포트를 쭉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리적인 장비가 아니라서 스위치 포트 개수도 이렇게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내려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포트 설정에서 3번인데 여기서는 이제 6, 7번이 되겠죠. 6, 7번을 이제 VLAN 2로 변경하고 동작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1번에 여기가 6번, 7번. 자,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됐고요. 6번. 그리고 VLAN을 여기서 2로 바꿔줍니다. 또는 위쪽, 아래쪽 화살표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add 눌러주면 이렇게 2로 바뀝니다. 7도 마찬가지 7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 VLAN을 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add 해주면 지금 스위치 1번이 0번부터 5번까지 포트는 즉 6개 포트는 VLAN 1에 속해 있고 6번, 7번은 VLAN 2로 지금 분할을 시켰습니다. 자, 저장하고 OK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는 여기에서 1번부터 7번, 0번부터 7번까지 모든 포트가 다 VLAN 1번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발생했을 때 7번까지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6번에도 갔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도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IP 주소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PC 1번의 IP 주소. 자, IP를 192.168.1.30으로 바꾼다. 자, IP 주소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30을 쓰는 IP가 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 구간 만약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쪼개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ARP가 발생을 했겠죠. ARP 프로토콜이 발생을 해서 중복되냐 안 되냐를 다 물어봤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ARP 프레임은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제 30번을 물어보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지금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00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맥 주소 잠깐 보면 자, 맥 주소가 00번으로 끝나죠. 끝나는 호스트가 모두 다한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있는 모든 장치한테 자, 혹시나 19118.1.30을 쓰고 있는 장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VLAN이 쪼개져 있지 않다면 이쪽 구간을 보고 있는 와이어샤크에도 그 프레임이 잡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같이 봅니다. 자, 보는데 지금 이 구간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이 ARP 프레임이 오지 않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브로드캐스트가 중간에 이렇게 나눠져서 도면이 나눠져서 이쪽 안에서만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다시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1과 PC 2번 스위치 1과 PC 2번도 와이어샤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PC 1번에서 IP 주소를 이제는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1.10으로 다시 돌립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 컴퓨터 PC 1번이 IP 주소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아까 ARP 브로드캐스트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즉 같은 VLAN 내에서만 오느냐 여기까지 넘어오느냐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엔터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체킹을 하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즉 1.10을 쓰는 컴퓨터가 없었죠. 없으니까 그대로 또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0.02 브로드캐스트로 1.10 쓰고 있는 IP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리퀘스트를 보냈고요.
이 프레임이 발생이 됐고 그게 여전히 여기 PC 2번이죠. PC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고 자, PC 3번 자, 이번 PC 4번이죠. PC 4번은 여전히 그 프레임을 못 받습니다. 즉 이제는 각각의 컴퓨터가 지금 스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VLAN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분할이 됐기 때문에 PC 3번, 4번은 그런 프레임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VLAN을 해제를 해보죠. 여기처럼 VLAN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7번만 돌리겠습니다. 7번에 PC4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번을 1번으로 VLAN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add 자, 설정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자, 지금 이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와이샤크들이. 자,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P 주소를 다시 자, 이번에는 50번으로 바꿔보겠다. 자, 이쪽에서 지금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3번 보냈고 자, 같은 이제는 이 스위치의 VLAN이 자, 0번, 1번, 7번이 지금 같은 VLAN이죠. 0번, 1번, 7번이 같은 VLAN이라서 여기 PC 2번 여기 연결되는 PC 2번도 지금 50번으로 바꾸겠다는 걸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은 VLAN이 된 이 4번 결국 이제 7번 포트죠. 이 7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PC4도 결국엔 이렇게 50번으로 IP를 바꾸겠다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스위치 안에서 VLAN이 나눠져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서로 분할이 되어 있으면 나눠져 있으면 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그 같은 VLAN 안에서 즉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안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VLAN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차단이 되는지 이거는 뭐 그게 와닿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브로드캐스트 그 흔히 말하는 브로드캐스트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런 브로드캐스트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잠깐 얘기했던 그 인터넷 대란 그런 사건에서도 원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다 소진돼 버리는 그래서 다 그러니까 결국엔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현상인 거죠. 그런 것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작게 쪼개주는 것이 좋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너무 잘게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크기로 또 적절한 호스트의 수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VLA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GNS 스위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VLAN을 그냥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어디까지 넘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여러 구간을 열어서 VLAN을 변경해 가면서 프레임이 넘어오는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오는지 못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유의물을 이용해서도 한 번 더 우리들이 또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팁이라고 해서 추가로 지금 넣어놨는데 이제 스위치를 가끔 GNS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스위치 가지고는 그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여기에는 라우터를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넣어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스위치가 있죠. 근데 이쪽에 보면 우리 라우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개를 등록을 해놨는데 자, 2691을 쓰겠습니다. 자, 2691을 가져오고요. 자, 이 장비를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부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팅하기 전에 자, 여기에 가서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쪽에 이 라우터는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여기 슬롯에 보면 슬롯에 즉 라우터의 빈 공간에 확장 카드를 막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꽂을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처음에 우리 라우터끼리 연결할 때 쓰는 시리얼 포트를 여기 연결을 했습니다. 꽂았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슬롯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 보면 16ESW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건 16개 포트가 있는 스위치 모듈이에요. 그래서 라우터를 스위치처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해주게 되면 오케이 해주면 이제 이 장치는 스위치 포트를 가진 라우터가 돼요. 만약에 스위치처럼 쓰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름 만약 이거 스위치처럼 쓸 거면 스위치 몇 번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심볼 즉 아이콘이죠. 아이콘도 약간 다르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여기 가서 밑에 보면 체인지 심볼이 있습니다. 심볼에 가서 심볼의 클래식에 보게 되면 조금 내려서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스위치 이렇게 심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스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본질은 라우터나 스위치 모듈을 꽂아서 그냥 스위치처럼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타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팅이 됐죠.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제 부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림으로 좀 더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자, 실제 이제 장비 부팅 됐듯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라우터나 스위치도 이렇게 부팅 과정을 다 거치죠. 자, 지금 보면 제가 이름을 아까 SW1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네임도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show 인터페이스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이더넷 지금 슬롯 넘버가 1번이죠. 1번 슬롯에 0번 포트, 1번 슬롯에 1번 포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이더넷 1번 슬롯에 0번부터 15번까지 해서 총 16개의 지금 스위치용 포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VLAN이 다 이렇게 1번에 다 속해 있죠. 1번에 속해 있고 지금 이 스위치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트가 100메가까지 지원하는 포트네요. 10메가 또는 100메가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제 VLAN 정보 확인했지만 여기처럼 자, 이렇게도 간단하게 VLAN 정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위치로 어차피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모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을 이용해서 스위치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VLAN 1번에 디폴트가 VLAN 지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0번부터 1/0부터 1/15까지 이렇게 다 할당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비는 뭐 라우터로도 쓸 수 있어요. 라우터로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치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장비는. 그래서 만약 스위치에 관련된 더 많은 실습을 GNS상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으로 스위치 모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로 작동을 할 때 뭐 굳이 뭐 24개 포트 다 쓰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뭐 16개도 충분할 겁니다. 이 정도의 포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실습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VLAN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이미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걸 참고하거나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VLAN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볼 바꾸는 것도 같이 이름과 심볼 바꾸는 것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LAN 스위치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로 생성되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VLAN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쪼개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다른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영역을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성능상이나 보안상으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제도 제가 클래스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실습을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과제 보면서 이제 조금씩 변경해서 연습하는 이런 수준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